땡도 잘하고. 아, 푸나님 좀 더 쉬셔요. 아유 좋댄다. 피곤해하는 푸나님을 두고 우린 이렇게 웃고 있다니.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푸나님이 그동안 즐거웠다는데요. 자, 종북몰이는 실패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지금 엄청납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죠. 북풍, 뭐 종북놀이 아니면 사정. 뭐 지금 사정적으로 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결국은 윤석열 특수부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들이 획책해 왔던 그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종북놀이 뭐뭐 있었는지 우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대통령실은 그것을 수습하고 이런 과정들인데, 제일 첫 잘못된 단추는 김문수 그렇죠. 경산호 위원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죠? 그게 처음이라고요? 그게 처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 극우 보수 수구 냉전 아스팔트 태극기 모든 걸 종합한 것을 한자. 그런 사람을 그 장관 자리에 임명한 거는 그동안에 해온 것과 비교가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절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지금 그 위원장에 대해서 절대 그 발언들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제였나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원외 지역위원장인데 그 당협위원장들과 그러니까 오천하는 자리에서 주사파 세력들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아주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빨갱이, 종북, 좌파 뭐 이런 세력들에 대한 표현들을 왜 정변 피하려고 하세요? 나 대학 다닐 때는 일주일에 4번 술 먹는 애들 주사파. 아 이분은 주칠파지. 아니, 근데 윤석열이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니네들이 왜 기분 나빠? 니네가 종북 주사파야?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더라고요.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협치라는 말은, 협치는 여당이 협치를 누구랑 해요? 야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니네가 주사파냐 아니냐, 이거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사파라는 말이요, 요즘 애들은 몰라요. 네. 주사파 뭐야? 우리도 주사파라는 말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없었다고. 너무 이 사람은 70년대에 냉동됐다가 해동됐다는 게 지금 진짜 원래 한번 해동된 거는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버려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지금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또 굳이 쉴드를 치겠다고 자기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당협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쉴드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맞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뭔가 이 원외 위원장이라고 한 거는 하는 사람들은 원내로 들어가고 싶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을 아주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공고한 지지율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윤석열이 너무 극우 유튜버를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주사파하면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4번 출근하는. 사실 저도 주사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 주사파가 이제 주3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주사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체 사상을 주체 사상파. 파죠. 네, 그럼 주체 사상. 주사파 되나요? 이런 분들이 알고 있으면? 주체 사상파가 뭔 줄 아세요? 그럼 주체 사상이 뭔지도 아세요? 김일성. 나도 잘 그렇게만 만든다. 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일성의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에는 독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공산주의 독재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에 서기장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정치라는 그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게 공산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식 공산주의를 만들자라고 해서 주사파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사파는 박정희하고 닮았어요. 박정희는 민주정치라고 이름은 붙여야 되는데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게 유신이었죠.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분께서는 아마 주 4일 술 먹는 게 어떻게 술 4일만 먹어 일주일은 먹어야지 이러면서 지금 주사파랑은 협치를 못한다. 왜 날마다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흘 술 마시는 사람이랑은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날마다 마셔줘야 밤도 새 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극우적 행태, 이 극우적 행태가 바로 박정희가 이야기했던 한국식 민주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누가 주사파냐라는 질문에 정말로 다른 출발이었지만 같은 몸뚱아리도 합쳐져 버린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김문수를 경사노위에 앉혀서 논란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심각한 건데 만약에 정말로 야당이 주사파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북한 엽기 살인자 2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북으로 돌려보냈겠습니까? 만약에 주사파라고 하면 북에서 왔는데 여기서 극진히 대접하고 살려줬었어야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렇죠. 됩니까? 그때는 고개 숙여서 임명장 봤더니. 네. 그러니까요. 이 주사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방금 그 포스터 보여줘 보세요. 그 포스터에 보시면 이번 22일 날 꼭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1000만 국민 대회를 지금 토요일 3시에 한다는 거예요. 꼭 나가야 저희는 주사파가 아니니까 저기 꼭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저는 척결해야 주사파가 되죠.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산당도 싫고 주사파도 싫고共産党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랑은 이제 집회 장소가 약간 다르지만 충돌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시청역 7번 출구예요. 여기는 광화문 광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시간도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저희 쪽에서 하는 집회인 줄 알았어. 우리가 이거 쪽스를 분명히 비교 당할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격받지 않고 분명히 스피커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주정파라고 하셨는데 주저파들이 하는 시위네요. 주저파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뭐 새마을 운동도 다시 하자. 뭐 이제 지금 뭐 주사파 척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냉동인간이었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 올림픽 정신과 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갑자기 자유가 등장해요. 근데 뭐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자기 머릿속에 자유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가 중요하다 그럼 누가 거기서 안 중요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고 주사파하고 협치는 안 된다는 사람이 무슨 연대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어째 자기의 자유인 거죠. 네, 자유. 자유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나누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수준 높은 방송이 될 것 같고 오늘 마구 하셔도 돼요. 미친 듯이 똑똑한 우리 정변의 얘기 듣고 싶어요. 호수의 베스가 지금 다 잡아먹고 있어서 저 대학 때 호수로 맞은 사람이 자유를 갈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호수 아니군요. 아, 그렇죠. 또 외국에서 볼 때도 우리가 유엔 인권위에서 지금 탈락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행사는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올림픽 참가하는 국가들 자유를 강행하는 국가들 없어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나라들이 오는 겁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유를 제한하는 개념이거든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려면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둘 거면. 자유와 공정을 외치는 이분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실까, 저분이. 자유와 공정이 어떤 관계인지 아실까. 결국 공정이라는 게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그 자유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공정이라는 개념의 출발인데, 그 자체가. 아니, 내가 내 새끼 의대에 넣고 싶어가지고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하며. 하지만 그 자유를 억제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와 공정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저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참 순박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순박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발끈하죠. 제가 풀터면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발언이 정말 너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 앞에서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 아니에요. 스포츠 할 때 반칙 제한 없애겠다. 그거예요. 자유를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 맞고 가서 뛰는 거지 이제는.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죠? 도핑 테스트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구나 지금. 자, 아유. 이쯤에서 윤석열의 도핑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사실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똑같이 체중 싸움을 해도 싸움할 때도 체중 급수별로 나누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유롭게 싸우게 놔두지 않잖아요. 공정하게 싸우게 하는 게 스포츠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근데 거기에 가서 자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앞으로 미국 스포츠팀은 등에다 제트팩 메고 와가지고 높이뛰기 멀리뛰기 하지. 아니 왜 거기 가서 자유를 이야기하냐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도핑 테스트는 내가 해야 되겠는데? 자,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많이 웃었기 때문에. 자, 검찰공화국으로 타락한 막장 드라마.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그때 해양청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발부한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이 새 정부 직후에 뭐 계속해서 북풍으로 뭔가를 몰아가기 위해서 조작한 그런 사건이 결국은 뭐 검찰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획 작품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쪽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전 장관들 뭐 이런 분들 해양 경찰청장까지 구속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전부 논리가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원 발표 보고서에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SI 보고서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고 지금 밑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밑에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보고서에서 60건 삭제를 제시한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은 것을 삭제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정확한 혐의가 뭔지 네. 우리 이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희가 정리 아까 다 못한 내용들 딱 깔끔하게 정리돼 있네요. 네. 일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기재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영 전자기록 손상입니다. 감사원 발표 내용을 보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탑재된 보고서 60건을 삭제 지시, 월북 의도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 분석과 검토 없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토대로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지시가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혐의고요.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영장 기재 혐의로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감사원 발표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대준 씨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김홍희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한자 구명조끼 이거 내가 못 본 걸로 할게라고 그 말 때문에 지금 이거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혐의대로 만약에 확인되지 않은 증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었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한자 구명조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CCTV 있나요? 어떻게 밝힐 건데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변? 당연히 기각돼야 되는데 제가 워낙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님들께서 저는 굉장히 깊게 믿고 있어요. 절대로 법과 원칙대로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아니 왜냐면 이게 증거 은폐가 가능해요. 이게 증거 인멸이 가능한 사건입니까? 증거 인멸이려면 서욱이 밤에 미션 임파서블 밤에 쫙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삭제한 서류를 막 다시 만들어 타이핑을 해야 돼요. 이래야 증거가 은폐되는 사건이죠. 증거 은폐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SI 보고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공유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이던 헌트가 출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거 은폐가 불가능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서욱 장관이 이 사람이 해외 도피가 가능한가요? 무슨 유명한 검사 출신처럼 자기 닮은 대역 앞장 씌워가지고 뭐 해외로 도피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걱정이 되면 그냥 출국 금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 은폐도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건입니까? 그니까. 근데 중대 보이는 것처럼 쟤네들이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간섭 현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섭 현상을 주는 거예요. 한자가 들어가 있는 구명조끼 그리고 중국 어선이 떠 있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라는 사고에 간섭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하게 됩니다. 반중이라는 그 감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실 자체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북한이 쏴서 죽인 거네.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한자 구명 그러니까 중국 어선에 올라타서 새로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조끼를 입고 입고. 다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스토리 내려면 그리고 서해에 중국 어선이 안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쿠팡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구명조끼 쳐보세요. 3만 원대 중국산 허벌레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이들의 주장대로면은 막 물에 막 수영하고 가는데 중국 어선이 한자 섞인 구명조끼를 딱 던져주면서 이거 입고 수영하게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거기에다가- 증명할 거냐고요 지금 아니, 이 그런데다가 상황에. 구명조끼뿐만이 아니라 사실 손에 붕대로 감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신이 소각된 상태에서 붕대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며 뭐 보트를 탈 때는 그러니까 우리 배를 타고 나갔을 때는 붕대가 없다가 그러면은 해상에서 한자 구명조끼를 입으면서 붕대도 졌어. 중국 배가 이렇게 붕대도 감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던져서 결국은 본질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북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진 월북이 아닌데 자진 월북인 것처럼 했던 지난 정부의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걸 문제를 삼은 건데, 그다음에 증거를 월북이 아니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북이 아니라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구명조끼가 숫자가 맞고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져 있다, 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구명조끼를 나 추운데 구명조끼 하나만 줘, 이렇게 구명조끼를 주겠냐고. 그럴 쓸 리도 없고, 구명조끼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드러났고, 왜냐면 옛날 구명조끼도 다 보관하고 있다는 게 들었으니까. 그리고 CCTV의 슬리퍼가 이 씨의 소유가 아니다, 이게 모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머리를 두 번만 생각해보면, 1.5번만 생각해보면 돼. 슬리퍼가 자기 슬리퍼 갖고 갔겠어요, 거기에? 그 사람 거 아니겠지.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 그 사람 슬리퍼가 있어. 뭔 슬리퍼가 하나 놓여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 씨께 아니라면 그 CCTV 사각지대에 누군가가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다가 슬리퍼가 없이 나온 누군가가 있으면 그 슬리퍼가 이 씨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CCTV 다 찍혔는데 사각지대에서만 지금 슬리퍼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데 이게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됐다고. 확인이 안 됐으면 이 씨 건 거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 거면 누군가가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슬리퍼 안 신고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각지대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내놓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검찰공화국에서의 내놓는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막장 드라마, 정말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는다니까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개연성이 없고 피진성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보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네. 킬링타임 무비 보듯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다가 큰갑다 하고 나오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거야. 천체 물리학자가 스타쉽 트루퍼 보는 그게 뭔. 아니 근데 뒷부분에서도 뭐 김건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얘네 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지난번 그 MBC에서 PD 수첩에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유사과학이 진짜 과학을 건드릴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뭐 특정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 갈릴레오가 400년 전에 식현상을 발견하고 그랬다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만환경을 개발했냐 안 했냐 이것만 이야기하지, 식현상이 있었다 없었다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월북이냐 아니냐, 월북의 정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해요. 미군 SI 정보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아이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이전 정부에서 완전히 뭐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하면 SI 정보 그렇죠. 아예 까자고요.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탈북을 했다는 결과에 이른 증거를 공개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탈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공격당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은 전혀 손을 안 대고, 본질의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증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 이게 뭐냐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똑같은 수법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 구명조끼 한자를 적어진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 생각을 오염시키기 위한 그렇죠. 기법이다. 오늘 우리 박준택 시청자분이 정변 목소리에 힘이 넘치네. 미인 3인과 함께 하니까 그런가? 그렇죠, 여러분. 저 오늘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평상시 같은 저째 푸나님이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브레이크가 없어 지금. 여러분, 부장님 여기 안 계셔서 하는 말들 장난 아닙니다. 그 카리스마 말하다가 잘라야 된다, 저. 말하다가 하는데 아까 어떤 시장님께서 후나님 조금 더 쉬어도 되겠다. 말했죠. 이제 호수에다가 벤스 풀어놔 지금 결국은 이 막장 드라마의 종결 지점에는 결국 누군가 박지원 우리 전 국정원 원장님이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어쨌든 기승전 문재인, 기승전 이재명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잘 못하는 거 다 덮어보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속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국정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거의 45%대였잖아요. 역대급이었는데 그렇게 신뢰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명할 수도 없는 증거도 없는 사안들을 두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먹힙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국민들이- 쇼하지 말라고 그래는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쇼를 해서 국민들이 기쁘면 모르는데 다 불쾌하잖아요 지금. 바보로 하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차는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엑셀만 있으면 가긴 가요. 어딘가 부딪힐 뿐이지. 오늘 힘드시겠네요. 사회 없어서. 사회 이제 사고 난단 말이죠.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정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회가 전혀 발전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을 만드는 게 지나친 법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한비자가 법치를 이야기할 때 그 법치가 왜 망했는지 지금 1000년 만에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법에 얽매여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큰데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밑에서 이렇게 받아 적기 하던 검찰 출입 기자들이 지금 정치부 기자로 많이 옮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받아쓰기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으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기사로 엄청 때려야 될 상황에 계속해서 전 정부에 대한 칼날을 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결국 실체 없는 정부몰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실패한다. 독기자로 썩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저희가 일부 아까 마친 줄 알았는데 아직 저희 이제 일부 끝나는 거네요. 네. 아유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푸나님 돌아오세요.